안녕하세요. 독일 슈퍼맘입니다. 독일은 한 차례 비가 쏟아지고 나서 기온이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더위는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30도가 넘다가 20도로 또 떨어지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쌀쌀해진 날씨에 딱 먹기 좋은 오늘 생선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퍼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생선찜을 할 생선은 바로 도라대입니다. 도라대는 도미과 생선인데요. 리들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시즌이 되면 생물 도라대를 만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생선을 오늘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키로와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키로와 가격을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생선을 보시면 ASC라고 마크가 있어요. 이 마크는 국제 인증 마크인데요. 기르는 어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분별한 수산 양식을 방지하고 사료와 수질, 또 항생제 사용 등을 관리해서 키우는 그런 생선이에요.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 인증 마크예요. 이 마크 말고도 MSC라고 이거는 또 잡는 어업인데 무분별한 또 조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조업한 수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MSC와 ASC 이 마크를 기억을 해두셨다가 마트 가셔서 내가 이 마크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슈퍼맘이 알려줬지 하고 기억을 하셔서 사시면 돼요. 이 도라대는 다른 생선에 비해서 비린 맛이 좀 덜하고 그리고 생선 자체에 잔가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반찬으로 만들어주기 아주 좋은 생선입니다. 오늘 이 생선으로 맛있는 오늘 생선 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선을 손질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배가 갈라져 있고 내장은 다 제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꼬리 부분도 이렇게 손질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지느러미도 잘라서 손질을 해주시면 돼요. 도미가 좀 이렇게 손질 안 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렇게 꼬리도 그렇고 이 등 쪽도 보시면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또 이렇게 손질을 하시다가 손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금 도미가 비늘이 벗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늘도 한번 제거를 해주셔야 더 부드러운 생선찜을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손질을 해주신 다음에 핏물이 나오지 않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돼요. 생선은 핏물만 잘 제거를 해도 비린내는 반 이상은 잡거든요. 그래서 핏물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또 피가 고여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내장 부분에 확인을 하시면서 깨끗하게 핏물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위로 칼로 하시기 좀 힘드시니까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부분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선을 많이 만져봐서 그래도 또 이렇게 조심해서 하는데 또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익숙하지가 않아서 또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 조심하시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보시면 진짜 되게 뾰족하고 되게 뻣뻣하고 그래요. 그래서 손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위로 살살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또 잘라주시고 등 쪽 부분도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하실 때 손 조심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늘이 묻어 나와요. 그래서 칼 뒤쪽으로 꼬리부터 머리 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칼 쪽으로
칼 날로 하시는 게 아니라 칼 등으로 해주셔야 돼요. 칼 날로 하면 이 살이, 생선 살이 다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 부서지니까 칼 등으로 살살살살 밀어서 머리 쪽으로,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비닐을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독일에서는 생선 비닐을 제거를 안 하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독일 식당에 가면 생선 요리를 시키시면 비닐이 제거가 거의 다 안 돼 있어요. 그럼 되게 먹을 때 까끌까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셔도 되긴 하시지만 저는 비닐을 제거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비닐을 앞뒤로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흐르는 물에 핏기가 나오지 않도록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주시면 생선 조림은 반 이상 완성이 된 겁니다. 뒤쪽도 비닐을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세요. 꼬리부터 머리 쪽까지 꼼꼼하게 비닐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었고요. 이제 손질이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칼집을 내주셔야 더 잘 익고 간이 고르게 배이거든요. 그래서 칼집을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약간 사선으로 포 뜬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장 부분에 저는 미리 이제 파랑 마늘을 썰어 놨어요. 그래서 이 내장 부분 안에 빈 곳에 마늘과 파를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또 마늘과 파를 넣어 주시면, 이렇게 파를 넣어 주시면 생선이 익으면서 또 마늘 향과 파 향이 이 안에까지 배이기 때문에 더 맛있고 또 잡내를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넣는 걸 추천을 드려요. 더 맛있게 드시려면. 이렇게 속을 파와 마늘을 채워 놓으시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서 이제 조리기만 하면 이제 맛있는 생선찜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생선 조림에 들어갈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물을 먼저 반컵을 부어주세요. 물을 반컵을 부어주신 다음에 간장 6큰술, 간장 6큰술 넣어주시고 미림도 3큰술 넣어주세요. 3큰술 넣어주시고 설탕이나 요리당이나 아니면 매실액을 2큰술에서 3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저는 2큰술만 넣을게요. 그리고 참기름도 한 반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후추 조금, 그리고 생강가루도 한 반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루가 잘 섞일 수 있게 섞어주시면 돼요. 집에 생강가루가 없으시면 그냥 생강 반큰술 넣어주시면 돼요. 다진 생강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고춧가루도 한 2큰술에서 3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잘 섞어서 간을 보시고 싱거우시면 간장을 조금 더 추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졸일 거기 때문에 조림은 조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짜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간을 세게 하지 마시고 물이 어느 정도 없어질 때 간을 다시 보시고 싱거우면 다시 간장으로 나머지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야채는 그냥 파와 양파만 채쳐서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양념장을 넣고 맛있는 도미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이제 생선 위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물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까 썰어 놓은 야채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와 파를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 좀 약간 센 불에서 졸여주시면 돼요. 또 너무 센 불로 계속 졸이다 보면 또 국물이 너무 쫄아서 탈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국물을 이제 졸이시면 됩니다.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양념을 위로 살짝살짝 부어서 간이 위에도 잘 뵐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맛있는 도미 생선 조림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뿌려주시면서 골고루 익을 수 있게 익혀주시면 돼요. 양념을 이렇게 살짝 위에 뿌려주시면서 졸이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살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건드려 봤을 때 단단해지면 다 익은 거거든요. 생선 살이 그 정도로 익게 졸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에도 간이 배일 수 있게 이렇게 뿌려주시면서 조림을 해주시면 돼요. 위에는 간이 좀 덜 뺄 것 같아서 뒤집으실 수도 있는데 잘 뒤집으시면 괜찮지만 또 생선살이라 약해서 다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위에 양념을 올려주시면서 조리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조금 더 국물이 좀 더 자작해질 때까지 졸여주시면 맛있는 도미조림이 완성이 됩니다. 국물이 이제 어느 정도 자작해지면 또 생선살이 다 익어요. 이제 불을 꺼주시고 위에 올릴 고명을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파를 올려주셔도 되고 실고추를 올려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야채를 올려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맛있는 도미조림 완성! 맛있는 도미조림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청피망과 그리고 홍고추, 노란 고추를 위에 올려주었어요. 한 끼 식사로도 아주 좋은 밥반찬 도미조림 어떠셨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고 가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